네, 다양한 금리를 해지하는 상품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투자자로서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투자할 텐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과 같은 시장에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예. 주식, 채권이 사실은 보완 관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좋으면 뭐 채권이 안 좋았고, 맞습니다. 채권이 좋으면 주식이 좋으면서 소위 말해서 채권과 주식만 바구니에 담아도 서로가 해지되고 자산 배분이 되는 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식도 안 되고 채권이 안 되다 보니까 채권이 금리는 높아지는 건 맞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은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상품들이 나오는 거고 아이디어가 뭐 금리 수합 어려운 말이긴 하겠지만 그런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방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도 사실 이런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부담스러운 금리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미국의 어떤 연준이 어쨌든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진짜 2011년인가요? 10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7%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미국 10년물처럼 장기적으로 일드, 즉 3% 이상을 주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연간으로 3% 이상 주는 상품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상당히 위험한 자산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지 못하거든요. 네. 2%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굳이 주식을 할 필요 있겠냐.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나스닥은 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보니까 어제 나타난 시장이 특징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 중심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베팅을 한다는 것인데 10년물 국채금리는 그야말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미국의 자산에 투자를 그렇죠. 하는 것인데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미국도 어려울 수 있다. 미국 투자하는 게 리스크 있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 이건 우리 모든 투자자들에게 걱정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 종사자들도 수십 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시장이다. 어렵죠. 채권도 예. 사실은 금리가 하락해야 가격이 상승하면서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본 차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레벨이게 되면 그 어느 것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의 국채 10년물 3%, 3.7% 이상이 나오는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관건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결국에는 실적 시즌에서 이런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 아니면 이 이상의 배당을 보여주는 네. 기업들 4%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업이게 되면 선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에너지를 포함했을 때는 그나마 5%의 분기 성장이 나온다고는 보고 있지만 에너지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1.7% S&P 기준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의 수는 굉장히 좁아져 있을 거고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밸류에이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주식들 배당 수익률이 3%도 안 되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요. 미국의 2년물 4%가 넘잖아요. 미국의 2년물보다 높은 밸류,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의 수가 15%가 안 됩니다. 10개 중에 하나에서 두 개가 될까 말까 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금 종목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시즌으로 접어드는 건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미국 국채를 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네. 가격이 많이 그래서 떨어지고 아까 이제 있어서. 미국 국채를 사면서 금리 그것도. 상승은 누리되, 그러니까 높은 금리는 누리되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격의 하방은 지키는 그런 ETF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ETF 상품 우리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또 구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적당한 투자처가 사실 달러 사는 것 말고는 그렇죠. 달러도 너무 비싸져 있어갖고 예.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 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주 그래도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성장이 나올 만한 업종은 일단 어제 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가 괜찮았어요. 반등의 주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특히 릴라이 릴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머크라든지 브리스톨 메어스의 주가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 관건은 이거죠. 모멘텀이 UBS라는 대형 IB에서 지금 이 주식은 비싼 건 맞아. 다만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의 성장률이 높은 성장률이 나올 거고 2026년까지 이 성장률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은 당연히 합당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3% 이상 4% 나오는데 이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는 쪽을 일단 미국에서는 제약바이오로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도 궁금하잖아요. 예. 한국 시장도 사실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예. 6월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던 업종 중에서 그래도 지금 보니까요. 매출과 이익 성장이 나오는 업종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이런 기업들입니다. 비철금속, 2차 전지, 그리고 포장재 재지, 아. 예, 더불어서 우주항공,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6월에 반짝 베어마켓 랠리 때 네.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었던. 하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하면 2차 전지가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예. 방산이 예.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온 쪽이 자동차 부품 예. 그리고 종이, 재지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태종이라고도 하던데 맞습니다. 이런 쪽의 업종들이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고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소위 말해서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올해 매출액이 그나마 올라가는 기업들이 이런 쪽에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오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네. 우리나라는 뭐 바이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올랐고 예. 기대감을 반영을 다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때 아마 이 기업들이 그래도 괜찮은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플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